안녕하세요. 스포일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될 중학교 수학 되짚어보기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중학교 수학의 내용 중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앞으로 간략하게 소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. 자,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이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는지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먼저 대상인 학생들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현재 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 1학년부터의 모든 학생들 중에 나는 중학교 수학이 좀 부족해서 고등학교 수학 따라가는 게 좀 힘들다 라고 하는 친구들, 그래서 고등학생들 중에 중학교 수학을 한번 다시 보고 싶다, 이게 부족해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친구들, 그냥 간략하게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었구나, 이런 걸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정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중3 학생들 중에, 중학생들 중에서도 중3들 중에서 이제 3학년 1학기 과정까지 아마 다 마쳤을 건데 3학년 2학기 돌입하기 전에 3학년 1학기까지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보고 싶다, 이런 친구들 간략하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제가 모든 내용을 막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부분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쭉 설명을 해 나갈 예정이고, 그래서 물론 간략한 개념 설명은 들어가겠지만 막 처음 배우는 것처럼 완전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생각입니다. 그리고 중학교 수학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, 이 중에서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수학 내용들이 있거든요. 사실 모든 내용들이 다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내용들은 제가 좀 제외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여러분들 교육과정상에는 문자와 식과 방정식 여기 단원을 묶어서 하나로 생각을 하고 총 5개로 분류를 하는데, 그 중에서 우리는 확률과 통계 부분은 아예 건들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1학년 때 도수분포표 배우고,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을 배우고, 그 다음에 2학년이 되면은 경우의 수를 배우고 확률을 배우고,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이제 삼포도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. 대표값, 평균 이런 것들.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고등학교 올라와서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, 또 그 다음 고1 과정에 마지막 경우의 수 파트가 있는데, 여기에서도 이때 지식이 없더라도 이때 잘 배우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,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할 거냐면, 사실 1학년 때 소인수분해 하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 소인수분해 하는 것도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소인수분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어떤 수가 어떤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되느냐, 그래서 꼭 소인수가 아닌 6이라는 숫자가 2 곱하기 3 이렇게 소인수로 나누어질 수도 있지만 1 곱하기 6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1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써야 되는데, 얘를 그냥 4 곱하기 3으로 써도 상관없거든요, 고등학교 과정에서.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제외를 시키고, 소인수분해 하는 과정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소인수분해 하는 거는 제외시킬 겁니다.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순환소수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. 일단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이 순환소수 같은 경우엔 유리수의 한 종류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될 텐데,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이 순환소수를 다루는 경우는 나중에 미적분에서나 다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순환소수가 어떻게 표현되고 유리수다 정도만 진행을 할 거고, 그 순환소수가 어떻게 분수로 표현되는지 이런 내용들은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,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 당연히 해야 되고, 제곱근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하려고 하고, 여기에서도 정비례와 반비례는 안 할 겁니다. 정비례 같은 경우에는 결국 1차 함수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을 거고,
반비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유리함수하고 연관이 될 텐데 완전히 별개로 유리함수 단원에서 또 배우기 때문에 정비례와 반비례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. 자, 그 다음 좌표평면과 그래프도 이것도 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좌표평면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정도 내용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. 그 다음 중학교 1학년이 돼서 기본도형이라고 해서 점선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것도 안 할 거고 그 다음 작도에 대해서도 안 할 겁니다.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작도하는 경우는 없어요. 자, 그 다음 합동 할 거고 그 다음에 평면도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입체도형에 대한 내용도 그냥 부피 구하는 정도, 건널비 구하는 정도만 다루고 뭐 정다면체가 뭐가 있고 이런 내용들은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. 물론 나중에 집합단원에서 이게 뭐 정12면체가 어떻다 저렇다 뭐 명제단원에서도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입체도형도 제외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닮음의 내용, 삼각형, 사각형에 대한 내용들 당연히 중요하게 다뤄줄 거고 그 다음에 삼각비, 원의 성질까지 이렇게 볼 겁니다.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서는 제가 임의로 결정을 해서 이거를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간은 수와 연산에 대해서 중1에서부터 중3 내용을 한꺼번에 다룰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 생각은 한 10시간 정도, 10번의 강의 정도를 올려줄 예정인데 그 10번의 강의 동안 이 모든 내용을 다 끝낼 수 있으면 좋은데 설명하다가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한두 번 정도는 늘어날 수는 있겠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1학기 때 고등학교 수학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여기까지의 내용들 그래서 뭐 2차 함수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다 필요했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학기 때는 뭐 이런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더 추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1학기 때 내용 중에 뭐 원의 방정식은 원의 성질 그 다음에 뭐 평면도형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고1 복습하는 과정 또는 중학교 수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요 앞부분은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. 그래서 나는 이걸로 완전 기초를 다시 잡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. 그래서 연습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문제집 같은 것들을 하나 골라서 그냥 문제만 쭉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연산 문제집 같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연산 문제집들만 사가지고 제가 설명한 부분들만 쭉 다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중학교 교과서가 있다면 교과서를 쭉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여기서 X표 치지 않은 내용들을 위주로 쭉 설명을 해 나갈 거고 앞으로 총 10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중학교 수학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모르는 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빠르게 답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 첫 번째 수와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